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잠자는 아까운 내 돈을 지금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내 돈 찾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자는 내 돈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은행의 계좌가 약 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통장이 100개가 있으면 약 47개는 1년 정도는 거래가 없는, 1년 이상씩 거래가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휴면 계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계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휴면 계좌란 금융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정지된 계좌를 의미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 보험금 등이 대표적으로 이 휴면 계좌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오랫동안 안 썼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계좌들을 휴면 계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이 휴면 계좌에 쌓여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찾아가고 계시느냐, 이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200억 정도가 휴면 계좌에서 지급이 됐고요. 자, 이게 17년에는 350억 정도였고 18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약 1293억 정도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9년에도 1550억 정도가 찾아갔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01억 원 정도가 찾아가서 최근 한 13년간 약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휴면 예금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뭐 내가 휴면 계좌가 있겠어? 혹은 휴면된 예금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12가지 방법을 통해서 휴면 예금도 확인하고 관련된 주식도 확인하고 카드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거래은행이 바뀐 분들, 그리고 자동이체 통장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 등으로 회사 급여 통장이 바뀐 경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통장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 휴면 계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보셔야 하는지, 바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겁니다. 금융정보를 한눈에, 금융생활정보를 한 곳에, 그러니까 금융정보와 금융소비자들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가장 상단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간 박스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정말 다양한 금융 관련된 정보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내 돈을 찾는 거잖아요. 자, 내 돈을 찾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박스를 한번 이제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박스에 약 8가지 점들이 있잖아요. 자, 요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이라고 되어 있고 잠자는 내 돈 찾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죠. 혹시나 잠들어 있는 내 아까운 내 돈, 그걸 찾는 게 오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총 12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12가지의 방법을 따라서 12번을 시도하게 되면은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예금, 보험금, 뭐 공제금, 그 다음에 뭐 주식 관련된 금액, 뭐 증권,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추가적으로 관합한 보험료, 그리고 포인트, 그 다음에 공과금 중에 환급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내가 안 받은 것들,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휴면 예금,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다음은 저축은행의 휴면 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고,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만든 휴면예금, 휴면공제금 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든 휴면예금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4가지를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클릭을 했을 때 열리는 그 사이트에서 한 번씩 조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휴면성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예탁결제원에서 미수령 주식, 그리고 또 예탁결제원에서 실기주가실, 그 다음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이나 주식, 그리고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다 이렇게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여기서 찾아갈 게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 보험을 관합한 보험료가 있는지 보험개발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과거에 영상으로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도 심지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만 얼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때문에 요거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이 있는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고요. 혹시나 미환급 공과금이 있는지도 이 민원24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공과금뿐만 아니라 혹시나 통신비에서도 내가 환급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함께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확인을 하고 또 혹시나 있을 내 휴면예금을 내가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인증서는 과거에 공인인증서라고 불렸잖아요. 각 사이트별로 내가 내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별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은행과 계좌번호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몇몇 서비스에서는 은행을 인증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시나 내 예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예금을 어디로 넣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금을 혹은 보험금을 혹은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몇몇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까지 크게 4가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앞에서 설명드린 12개 사이트를 접속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길지 않은 시간, 보통 제가 12개를 심지어 다 해봤는데요. 뭐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이 12개 사이트를 전부 다 검색해 보시고 혹시나 모를 내 여유자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자는 내 돈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작은 돈이라도 혹시나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다면은 그 작은 돈은 분명히 내 삶에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